자, 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투기 사회에서요, 생존해서 살아남는 법,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성실하게 땀에서 번 이 근로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자영업에서 영업소득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이 투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상실감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돈을 굴려서 그야말로 자손 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터전을 마련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으라고 일을 해도 평생 가난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워킹 푸어죠. 일을 정규직에 가까운 시간으로 계속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이 많지 않다. 그게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정부는 외노자를 수입하고 하다못해 이제 필리핀 이모들까지 누가 수입해라고 말하지 않는데 수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그들과 경쟁해야 되는 그야말로 이 저소득 계층에서는 더욱더 힘든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투기 사회가 미치는 악영향이요, 그들 기득권 상류층끼리만 투기를 해서 벌어먹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흐름이 밑으로 전파되어서 그야말로 하층의 청년들까지도 고인이니 이런데 자기 나름대로 투기를 하고 있고, 또 멀쩡한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간 젊은이들도 대부분이 미국 주식이니 뭐 홍콩 주식이니 일본 주식이니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투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는요, 투자라는 것은 내가 판단할 때 안정적인 곳에 장기적인 수익 발생을 기대하면서 돈을 태우는 거죠. 근데 투기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박식으로 돈을 박는 겁니다. 그래서 투기라는 부분으로 포장되어 있는 주식 투자, 뭐 부동산, 코인, 이런 건 다 투기의 영역에 저는 속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차익을 노리면서 일확천금, 떼돈, 불로소득을 벌까 하고 이 모두가 몰두해 있고, 언론이나 사회의 중심을 잡아야 될 오피니언 리더들조차도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니 투자라는 방식으로 보도하고, 마치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투자에 대해서, 이런 투기에 대해서 다양한 기법과 수단을 알아야 그것이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성실한 사람들은 이 투기라는 부분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꺼리죠. 첫째는 그런 게 왠지 하기 싫다. 뭔가 그런데 매몰되는 게 내가 좀 불편한 것 같아. 저도 평생 그런 걸 안 해봤습니다. 왜 안 해봤냐? 그런 부분에 내 자신이 몰두하는 것이 내 자신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이번에 미국 부통령이 된 월전은 집도 없고 주식도 없고 코인도 없다고 합니다. 미국 정치권에서 보기 드문 그야말로 올바르게 살아온 사람이죠. 미국의 정치라는 게 저렇게 썩어 문드러진 이유가 그야말로 기득권 상층이 되는 과정에서 권력을 얻으면 돈을 벌고 돈과 권력이 유착하고, 그러면서 권력이 있으면 다들 떼부자들입니다. 트럼프나 바이든도 돈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내가 알고 있고요. 오바마도 엄청 많고 클린턴도 많고 힐러리도 많고 부시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된 사람 중에 그야말로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보기 드물게 지금 월저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득권이 되고 상층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투기에 했느냐 안 했느냐에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관, 총리, 고위 관직에 들어서는 대부분의 사람, 그리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투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투기를 안 하는 것만으로도 정치나 이런 우리나라의 그럴싸한 자리에 올라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실하게 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자기가 벼락거지가 되었다, 벼락부자라는 벼락거지, 벼락부자 이런 것들을 언론들이 자연스럽게 떠들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바보가 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무능한 부모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도 맞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사면, 그래서 언제 직장에서 번 돈을 모아가지고 내 집이라도 하나 가질 건가. 그래서 실제로요, 공무원을 평생 한 사람, 교사를 평생 한 사람, 그리고 직장에 평생 다닌 사람들 중에 매우 성실하고 착실함에도 불구하고 집이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가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평범한 집에 태어났거나 우리 어릴 때 대부분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그 가난한 집에서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서 직장을 일찍 잡았고 거기에 평생 성실하게 다녔지만은 자기가 받는 월급, 그리고 생활비, 애들 교육비, 그리고 각종 전세 자금, 이런 거에 다 돈을 쓰고 나면 저축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축이 잘 안 되고 안정적인 직장이지만은 급여가 많지 않은 직장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직장에 다니면서 평생 모아도 또 재테크를 해야 돈이 늘어나는데, 재테크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두렵기도 하고 꺼려집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하지 않고 은행에 돈만 저금만 해요. 남은 돈. 근데 그 남은 돈이 한 달에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저금을 한다고 칩시다. 150만 원쯤 저금하면 엄청 많이 저금하는 사람이죠. 월급 받은 사람이요. 자식 키우면서. 그럼 150만 원씩 1년을 저금하면 1,800만 원. 그리고 150만 원씩 10년을 저금하면 1억 8천. 자, 그걸 갖다가 3년을 저금하면 5억 4천. 이자까지 쳐서 한 6억 5천쯤 된다 칩시다. 그런다고 그게 집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사는 거죠. 30년을 성실하게 한 달에 150만 원씩 모아도 집을 사지 못하고 그 정도 돈으로는 겨우 이제 전세금 정도를 마련하고, 자, 그래서 나이가 50대에 들어서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5억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고 하면 이 사람은 곧 한 10년 안에 은퇴를 하게 될 건데 그 돈을 언제 갚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그 나이에 되도록 못 살고 못 산 성실한 사람도 이 사회에 많아요. 집이 하나 있어도 그 집 구한다고 평생에 돈 들어가서 은행 대출금 갚는다고 아직도 빚도 다 못 갚은 사람도 많아요. 자, 그리고 또 주식을 한다라고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주변과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커넥션 속에서 정보를 얻고 찾아서 해야 되는데 성향적으로 그런 것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왠지 그런 행동들이 천박해 보이고 질이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또 위험을 회피하고 그냥 나는 내가 벌은 돈을 모아서 그냥 살아가는 게 낫지 남 돈 먹으려고 그렇게 하기 싫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가르침, 뭐 기독교의 가르침이나 불교의 가르침 그대로 보면 욕심이 없고 남의 돈에 대해서 탐내지 않는 사람이 성실하게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성실함으로 이렇게 살아왔을 때 그 사람은 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부딪히는 현실은요, 무능한 부모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 나이쯤 돼서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는 사람처럼 비춰지죠. 자, 그러면 그때 느끼는 부분이 어떻겠습니까? 자괴감이 굉장히 들겠죠. 이제 은퇴해서 어떤 자들은 그야말로 골프 치고 해외여행 가고 미식 사냥 다니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나는 은퇴해서 노후에 살아갈 돈이 없어서 노후에도 일을 하러 다녀야 된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투기 사회에 익숙해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세상은 가끔씩 신의 뜻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퀄라이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퀄라이저라는 것은 균형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끔씩 세상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그런 충격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벼락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도 이퀄라이저였습니다. 그 전에 미국 사람의 투기 성향은 말할 바가 없었어요. 미국의 중산층은 반드시 투기를 해야 중산층이 되는 걸로 인식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한국으로 넘어와 가지고
한국에도 상류층들이 투기의 포트폴리오라는 이름으로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금융위기나 또 한국의 IMF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균형을 맞춰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투기했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하는 습관과 버릇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이퀄라이저 역할을 하는 이런 벼락이 떨어질 때마다 이제 크게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투기는 반드시 거품을 낳기 마련이고 거품은 어느 순간에 터져버리기 마련인 겁니다. 일본에 엄청난 투기 열풍이 있던 80년대 말에 이퀄라이저가 떨어졌죠. 그래서 일본의 투기 좋아하던 자들이 대부분 돈을 잃었고 유명 영화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때 고급 맨션을 샀다가 돈을 수십억 날리는 바람에 아직까지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세상의 균형추가 반드시 어느 순간에는 온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무분별하게 투기를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투기라는 것은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돈을 베팅하면 반드시 어떤 사람이 잃는다는 거죠. 강원랜드에 가서 각종 도박 게임에다가 베팅하는 거 그건 투기죠. 투기하고 도박은 똑같은 겁니다. 도박을 갖다가 좀 더 부드러운 용어로 투기라는 표현을 쓸 뿐이에요. 투기의 원조가 된 네덜란드의 튤립 광풍도 결국은 꺼져가지고 풀 한 포기에 왜 집 한 채 값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하지 못했지요. 자, 지금 서울 집값이 평균으로 12억, 13억씩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갔을까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자, 주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기업의 수익성에 기반을 두고 주가가 형성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가능성이라는 그 도박을 믿고 지금 베팅을 하게 만드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투기하는 것은 내가 딴 돈만큼이 누군가 잃은 돈이다라는 데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잃은 돈으로 내가 행복하게 즐기는 부분에 대해서 나의 도덕심은 그걸 용납하는가라는 자문을 가져야 돼요. 근데 젊은 애들 보면요, 요즘 그런 데 대한 눈꼽만큼의 인식조차도 하지 않고 고민 없이 투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그래 이제 세상에 갓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내가 머리가 좀 좋아서 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연봉을 좀 받는다고, 그래서 내가 또 나하고 비슷한 마누라하고 결혼해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투기를 해서 상류층으로 갈 수 있다고, 그걸 허용할 만큼 가소롭다고 보십니까? 세상은 가소롭지가 않아요. 세상은요 항상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유혹에 말리에 든 자들을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세상 우습게 보지 마라는 걸 내 젊은 사람들한테 충고하고 싶어요. 특히 그야말로 주식도 할 행편도 안 되는 하청 영역에, 지금 경제적으로 하청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코인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왜 너네들보다 좀 많이 배우고 좀 더 똑똑한 것들은 주식하지 코인 안 하는가? 그거는요, 코인의 확률은 주식보다도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코인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있는 자들은 강남 집을 투기하고, 그보다 조금 더 떨어진 자들은 이제 강남이 아닌 곳에 집을 투기하고, 그리고 이제 집을 투기할 형편이 안 되는 자들은 주식을 투기하고, 주식을 투기할 능력이 안 된 자는 코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투기도 계급이 있죠. 내가 여기에 속하지 못한다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별로 거짓말은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유튜브 하는 목적이 특정한 이해관계에서 유튜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조만간에 이퀄라이저, 균형추가 떨어져서 그야말로 투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낼 거라는 겁니다. 제 말씀 믿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의 오늘날 현실이 비록 누추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옳게 살은 것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가 한번 살아가는 인생에서 삐까뻔쩍하게 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다수는 비루하게 살아갑니다. 삐까뻔쩍한 것은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영역이죠. 그런데 그 삐까뻔쩍한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 그것 또한요, 이루 누추하기가 짝이 없는 삶을 살고 가고 있어요.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마약을 하거나 자식 교육이 잘못되었거나
집구석이 엉망이거나 하는 그런 불행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한번 사는 삶, 그래도 내한테, 신한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살아간다고 하면, 투기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내 삶이 좀 누추하다고 여러분들이 자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균형자가 있다는 거예요.